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4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게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제41 연합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소베츠키가 우크라이나군 저격수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설 중에 저격을 당했다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사망 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으나 그의 동료인 세르게이 치필로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낙하산 부대 공수부대 소속인 치필로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베츠키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의 친구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스코베츠키 소장이 숨졌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심경이라고 썼습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고 군 소식통은 부사령관의 장례식이 오는 5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차 오일 쇼크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에너지, 금속, 곡물 등 33개 주요 원자재 현물 가격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이번 주 들어 9.37%가 올랐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1974년 9월 마지막 주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4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또 다른 주요 척도인 S&P GSCI 지수도 이번 주 16%나 올랐습니다.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흐름으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와 그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가 더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과 중국, 터키, 인도 등과 같은 수입국들에 가장 크게 미칠 거로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6천만 명이나 어려움에 빠뜨려온 처방약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물가 잡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처방약값 낮추기부터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방약값 낮추기는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돼 있고 상원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제한군인부와 국방부 등과 마찬가지로 협상권을 허용받으면 처방약값을 현재보다 2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 6,330만 명은 현재보다 처방약값이 25% 낮아져 연간 수천 달러씩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대형 도시 가운데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실리콘밸리 인근의 프리몬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공장 소재이기도 한 프리몬트는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서 전국 182개 인구 밀집 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서적, 신체적 웰빙, 일자리와 소득, 커뮤니티 및 자연환경 등이 기준이 됐고 이 보고서는 어디 살고 있는지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긍정적 정신상태, 건강한 몸, 원만한 대인관계, 직업 만족도, 재정적 안정 등이 행복의 핵심 요소이나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 되면 돈이 주는 만족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위는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 3위는 샌프란시스코, 4위 샌호제이, 5위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순이었습니다. 한편 182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로는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는 대부분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32.31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조지아주의 어거스타는 175위, 알라바마의 몽고메리는 178위로 평가됐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7.57%로 집계됐습니다. 777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첫날 사전투표를 마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총 4,419만 7,692명 가운데 776만 7,735명이 투표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17.57%로 2017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보다 5.8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한 인원은 497만 902명이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첫날 전국 단위 선거의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과 관련해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광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가동 직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건의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재난사태는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투오 유류 유출 사고, 지난 2019년 4월 강원 산불에 선포됐으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4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